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라우팅 방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요. 라우팅 방식은 스태틱 라우팅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관리자가 손으로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그런 스태틱 방식이 있고,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동적 라우팅, 다이나믹 라우팅 방식을 쓰게 됩니다. 라우팅 방식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라우팅 알고리즘을 개략적으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라우팅 알고리즘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개념 정도만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라우팅 프로토콜을 두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RIP하고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RIP에서 사용하는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게 RIP를 이해하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OSPF를 사용하는 링크 상태 라우팅 알고리즘도 같이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링크 상태 라우팅 알고리즘은 OSPF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우팅 이러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라우트가 IP 데이터그램을 교환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라우팅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좁혀서 우리가 이제 라우트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또 라우트를 설정하고 이런 이제 작업을 구체적으로 하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라우팅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라우트가 IP 데이터그램을 교환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자료 구조가 라우팅 테이블이거든요. 라우팅 테이블. 그래서 그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가,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을 라우팅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 우리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라우트 또 라우팅 테이블에 관해서는 좀 기존에 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라우팅 테이블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일반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의 자료 구조는 어떤 목적지 네트워크 있고요. 물론 목적지 네트워크에 네트워크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정보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 특정한 목적지 네트워크까지 가는데 경로의 비용이 얼마인가? 비용 정보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비용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로 가려면은 IP 데이터그램을 어느 라우트로 전달을 해야 되는가, 어느 라우트로 교환을 해야 되는가 하는 next, next of route 정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뭐 라우트마다, 그러니까 라우트 제작사마다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어떤 포맷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라우팅 테이블 이러면은 이런 형태의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팅을 한다는 것은 이런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탭을 만드는 방식을 크게 보면 이제 스태틱 라우팅, 정적으로 라우팅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동으로, 동적으로 라우팅한다.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정적으로 라우팅한다, 스태틱하게 라우팅한다는 거는 관리자가 수동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물론 이제 손으로 이제 어떤 커맨드를 사용해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실습을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패킷 트레이스를 써서 공부를 할 겁니다만, 그리고 한번 만들어지면 관리자가 바꾸기 전에는 그게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 자료 구조가 딱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태틱하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어떤 변경이 생겼다. 새로운 네트워크 하나가 추가됐다든지, 기존의 라우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러면은 관리자가 새로운 라우팅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갱신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라우팅 방식을 스태틱 라우팅, 정적 라우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라우팅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자동으로 라우팅을 한다는 이야기는 라우터 간에 서로 이렇게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정보들을 서로 교환해야 된다. 이런데 이제 그런 라우팅 트래픽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간단하고 또 트래픽 그 발생량도 뭐 적고 이런 이제 장점은 있지만은 관리자가 네트워크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때제때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고 유지하고 한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특히 인터넷 같이 이렇게 큰 네트워크에서는 뭐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소규모 이런 네트워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변화가 거의 없는 이런 환경에서는 이제 스태틱 라우팅, 정적 라우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트워크 규모가 크거나 또 이렇게 변화가 많은 이런 이제 환경에서는 사실 이런 스태틱 라우팅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큰 네트워크, ISP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동적인 라우팅, 그러니까 자동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초기에 관리자가 어떤 네트워크, 내가 이 라우터에 초기화할 때 이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에 관한 어떤 정보들만 입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설정을 하면은 라우터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아서 네트워크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갱신이 되는 그런 어떤 라우팅 방식을 동적 라우팅이다. 이렇게 다이나믹 라우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라우터끼리 동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프로토콜을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좀 할 텐데 그 전에 이 동적 라우팅에서 사용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동적으로 라우팅을 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크게 이렇게 나누면은 글로벌 라우팅과 분산 라우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라우팅과 분산 라우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글로벌 라우팅은 뭐냐면은 모든 라우터가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라우터가 이 전체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라우터는 몇 개고 라우터 간에는 어떤 링크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 좀 그런 걸 어떤 이제 라우터 간의 링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정보를, 모든 링크의 상태 정보를 다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 모든 라우터는 각 라우터 전체 네트워크의 링크 상태 정보를 다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한 네트워크의 뷰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전체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사용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하는 이런 라우팅 방식을 글로벌 라우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각 라우터는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 정보를 이웃 라우터들하고 모든 라우터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각 라우터가 서로 이렇게 이웃 라우터들하고 라우팅 정보를 그러니까 라우팅 정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상태 정보를 다 공유를 해서 모든 라우터가 모든 네트워크의 전체 링크에 대한 상태 정보를 다 이렇게 알고 난 상태에서 각 라우터가 그 상태 전체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그 글로벌한 뷰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각 라우터가. 반면에 동적 라우팅 방식은 이 각 라우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그런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적인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가지고 일단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그러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네트워크에 관한 라우팅 테이블만 만들어지겠죠. 그죠?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네트워크들은 뭐 다른 링크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기가 모르니까 어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 수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부분적인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 라우팅 테이블을 자기가 새로 갱신한 라우팅 테이블을 이웃 라우터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 라우터가 알려주는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네트워크까지 가는 경로 정보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고 자기 라우팅 테이블이 갱신되면 그 갱신된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을 또 이렇게 자기 이웃 라우터하고 갱신하고 이웃 라우터들하고 공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부분적인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 라우팅 테이블을 어, 다른 이웃 라우터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이런 방식을 분산 라우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산 라우팅, 디스트리뷰트 라우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글로벌 라우팅을 먼저 보면은 글로벌 라우팅은 링크 상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링크 상태를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제 링크 상태를 서로 공유하는 뭔가 이렇게 프로토콜이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 링크 상태가 서로 다 공유가 되면 각 네트워크는 라우터가 몇 개고 그 라우터 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링크의 전송 속도는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 라우터는 전체 네트워크의 구성과 링크 상태 정보를 다 유지를 해. 일단. 그리고 각 라우터는 이 전체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사용해서 모든 목적지 네트워크까지 가는 최적 경로가 뭔가를 갖다 계산해. 이런 알고리즘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적지가 있을 때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경로 중에 어느 게 가장 최적의 경로인지를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유명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목적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그 라우트까지 가는 그런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는 거죠. 그 최적의 경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네트워크까지 가려면 어느 라우트로 패킷을 어느 라우트로 IP 데이터 그러면 전달하면 되는지를 결정해서 그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다 기록하면 되는 거죠. 그죠?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이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를 계산이 됐으니까 그때 비용하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상에서 다음 라우트, 넥스트 라우트가 뭔지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함께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 라우트가 모든 목적지 네트워크까지 가는 그런 경로와 그 경로상의 다음 라우트를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기록하면은 라우팅 테이블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경로를 계산하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익숙하지 않으면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은 전체 네트워크의 상태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적의 경로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것은 아마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립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인데요. 디스턴스 벡터. 어떤 라우트가 목적지 네트워크까지 가려면은 나를 거쳐서 가면은 거리가 얼마나 된다, 디스턴스가 얼마나 된다. 여기서 말한 디스턴스는 이제 비용인데 비용. 그 경로의 비용이 얼마가 된다. 나를 거쳐서 가면은 그 네트워크까지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된다 하는 걸 내가 알고 그 정보를 이웃 라우터한테 이렇게 공유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목적지 네트워크까지 가는 어떤 거리 비용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가면 되는지, 나를 거쳐서 가면 된다. 그런 방향까지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데 비용과 거리와 그 다음에 경로의 어떤 방향, 경로까지 이렇게 알려준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정보를 distance vector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죠? distance vector. 그래서 각 라우트는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가지고, 일단 뭐 자기가 라우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은 자기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이 뭔지는 다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상태 정보를 가지고 각 네트워크에 대한 거리 경로, 각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이 얼마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가기 위해서 자기 라우터의 정보를 이제 포함을 시키면은 그게 이제 거리 경로 정보, 디스턴스 벡터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만들어. 그리고 이 디스턴스 벡터 정보, 거리 경로 정보를 이웃 라우터들하고 공유한다. 그럼 이웃 라우터들로부터 거리 경로 정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죠? 자기가 또 알고 있더라도 더 좋은 경로가 발견되면은 각 네트워크에 대한 최적 거리 경로 정보를 갖다가 이제 갱신할 수 있는 거죠. 이웃 라우터가 여러 개고 그 이웃 라우터가 어떤 특정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 정보를 서로 다른 경로 정보를 나한테 알려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리 경로 정보를 내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목적지까지 최적 거리 경로 정보가 내가 파악이 되면은 그 거리 정보, 최적 거리 경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내가 갱신하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이 갱신되면은 내가 그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는데 사용했던 그런 최적의 거리 경로 정보를 그걸 알려준 이웃 라우터를 제외한 나머지 이웃 라우터들한테 또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라우터가 모든 네트워크에 가는 최적 거리 경로 정보가 다 만들어지면은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알고리즘,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내용도 제가 이렇게 설명은 여기서 이렇게 하진 않을 텐데요. 혹시 이제 그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관련되는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시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앞에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게 링크 상태 라우팅 알고리즘입니다. 링크 상태 라우팅 알고리즘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 각 라우터가 모든 네트워크의 상태 정보, 라우터는 몇 개고 라우터 간의 연결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링크의 종류는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전체 네트워크에 관한 링크 상태 정보를 가지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돌려서 자기가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면 돼. 그건 뭐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게 전제가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 정보를 다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죠. 링크 상태 정보를 서로 알 수 있게 교환해주는 그런 어떤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분산 라우팅 알고리즘, 자기가 상태 정보는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 라우터 연결되어 있는 자기 그 링크 상태 정보를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만들어내. 근데 그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자기 이웃 라우터들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 라우터들하고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어떤 라우팅 알고리즘을 쓰는가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이웃 라우터들하고 주고받아야 되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을 쓰는 경우는 라우터들끼리 주고받아야 되는 정보가 거리 벡터, 디스턴스 벡터 정보라고요. 그죠? 그 디스턴스 벡터 정보는 일종의 그 라우팅 테이블 정보죠. 그리고 글로벌 라우팅 알고리즘을 쓰는 링크 상태 라우팅 알고리즘을 쓰는 거는 주고받아야 하는 정보가 링크에 대한 상태 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을 쓰면은 라우팅에서
알고리즘을 다른 알고리즘을 쓰면 같은 라우팅 프로토콜을 쓸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고받아야 되는 정보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은 뭐 여러 가지 라우팅 프로토콜이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이 라우팅 프로토콜을 구분을 하면은 IGP 라우팅 프로토콜하고 EGP 라우팅 프로토콜로 이렇게 나누는데 IGP, EGP. IGP는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인데 내부에 있는 게이트웨이들 간에 이 게이트웨이는 이제 라우트를 이야기하는데 게이트웨이 내부에 있는 게이트웨이들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부. 근데 그 내부가 뭐냐? 독립적인 라우팅 관리 네트워크 관리 조직. 독립적인 네트워크 관리 조직. 그러니까 독립적인 네트워크 관리 조직은 보통 이제 그걸 갖다 ISP라고 그러는데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다른 기관하고 다른 조직하고 상관없이 내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라우팅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런 조직 내에 있는 라우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을 IGP다,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보통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관리적으로 AS라고 그러는데 AS,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토노머스 시스템, 자치 조직이죠, 그죠? 무엇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는가? 네트워크 관리를 자치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조직을 자치 조직이다 AS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IGP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스탠다드 프로토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RIP고 하나는 OSPF입니다. 물론 이 스탠다드가 아닌 그런 프로토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스코 라우터에서 사용하는 시스코에서 만든 그런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도 있죠. EIGR 대표적인 게 EIGRP 프로토콜인데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어, 이런 이제 그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만든 이런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도 있지만 우리는 스탠다드 라우팅 프로토콜인 RIP하고 OSPF만 이제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EGP는 이런 독립적인 네트워크 관리 조직 AS 보통 이제 ISP죠. ISP들 간에 ISP들을 연결하는 그 독립적인 네트워크 관리 조직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라우터들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프로토콜을 라우팅 프로토콜을 EG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의 표준은 BGP 프로토콜입니다. BGP, 보드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보드, 어떤 경계, 어떤 독립적인 관리 조직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의 경계에 있는 라우터들끼리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드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BGP까지 다루기에는 사실 이제 BGP가 조금 이렇게 복잡하고 BGP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 외에 또 이렇게 그 관리 조직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같이 고려를 해서 이렇게 라우팅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기에는 조금 이렇게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조금 더 어드밴스된 조금 더 이렇게 고급 다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BGP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BGP에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은 또 별도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BGP에 대해서 따로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RIP를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RIP 가장 간단한 프로토콜이고 인터넷에서 제일 먼저 표준으로 채택이 돼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그런 프로토콜인데요.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의 약자고 인터넷에서 초창기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아주 조그마한 네트워크들 이런 데가 아니면은 이제 잘 쓰기가 쉽지 않은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이렇게 따라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RIP는 기본적으로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 그립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분산 라우팅 알고리즘이죠. 분산 라우팅 알고리즘을 썼는데, 이 분산 라우팅 알고리즘을 좀 이렇게 단순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단순화했냐면은 모든 링크의 비용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모든 링크의 비용이 다 1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이제 인터넷을 만드는 초창기에는 그 링크의 종류가 거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전화선을 이제 빌려서 이렇게 링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링크의 종류가 거의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제 링크의 길이가 좀 차이는 있지만 전송 속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동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 비용을 단순화해서 이제 사용을 하더라도 큰 문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최적 경로 계산하는 게 이제 아주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링크 비용을 1로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 디스턴스 거리 비용이 라우트와 라우트를 연결하는 그 링크 라우트와 라우트를 라우트 한 개 이렇게 라우트와 라우트를 연결하는 이 라우트가 있으면 라우트와 라우트를 연결하는 링크를 보통 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호흡 그이 거리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거리가 비용이 호흡이 몇 개를 거쳐가는가가 이제 거리의 비용이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 거리는 16까지만. 그래서 어, 이 라우팅 인포메이션이 막 이렇게 계속 저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링크 그러니까 어, 최대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라우트의 수를 16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그 만든 프로토콜이고 그래서 이웃 라우터들한테 자기의 거리 벡터 정보, 자기의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통 약 한 30초인데 30초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아주 단순한 그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RIP가 이웃 라우터들하고 주고받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라우팅 정보,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이 메시지의 포맷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이런 필드들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어떤 목적지 네트워크 있으면은 이 목적지 네트워크 안에 목적지 네트워크의 주소.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안에 서브넷 마스크 정보.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1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가 있으면 그 최적의 경로상의 다음 라우트 정보.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디스턴스. 그러니까 거리죠, 그죠? 홉수죠, 홉수. 어, 이 호흡의 카운트, 호흡수가 이 디스턴스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네트워크, 어떤 네트워크 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정보. 그 다음 네트워크 3,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라우터가 알고 있는 목적지 네트워크까지 가는데, 그 목적지 네트워크 주소는 뭐고, 그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는 뭐고, 그 다음에 그 목적지 네트워크까지 가는데 홉수는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경로상의 다음 라우트의 주소가 뭔지, 이런 정보를, 모든 정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목적지 네트워크에 관한 어떤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메시지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자기 이웃 라우터들한테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에 있는 전체 라우터가 모든 목적지 네트워크까지 가는데 비용이 얼마고 최적 경로상의 비용이 얼마고 그 다음에 넥스트 라우터가 뭔지를 이제 알아낼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동작 과정을 개략적으로 좀 소개를 하면은 자 RIP는 평균 30초마다 이 자신이 알고 있는 디스턴스 벡터 정보,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이웃 라우터들한테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메시지의 수신자는 그 이웃 라우터가 알려준 이 각 경로의 그
그 비용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를 거쳐서 왔으니까 그죠? 이웃 라우터가 나한테 알려줬으니까 하나의 이제 링크를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다음 라우터 주소는 그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준 라우터의 이제 주소가 되겠죠, 그죠? 다음 라우터 주소를 이렇게 갱신해.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로를 하나 만든다고요. 근데 그 경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없어. 그러면 그 경로 정보를 갖다 라우팅 테이블에다 넣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비용도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넥스트 오브 라우터의 주소는 그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준 그 라우터가 넥스트 오브 라우터의 주소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새로운 이제 경로를 알아낸 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기존의 경로가 있긴 있어. 근데 새로 알아낸 이 경로가 더 비용이 작아. 디스턴스가 더 짧아.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경로를 삭제하고 경로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경로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다 기록을 하는 거지. 새로운 정보를, 그죠? 기록을 하는 거지. 근데 새로운 경로 정보를 내가 알아냈는데 말이야. 새로운 경로 정보를 알아냈는데 기존의 경로 정보하고 같아. 동일해. 뭐만 다르냐? 디스턴스만 달라. 비용만 달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웃 라우터가 나한테 알려줬는데 전번에 이전에 알려줬던 정보, 그러니까 새로운 그 정보를 알려줬는데 이전에 알려줬던 정보보다도 디스턴스 정보가 더 큰 그런 정보를 나한테 알려줄 수도 있다고. 그죠? 다른 경로는 없고.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은 링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라우터가 다른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어떤 링크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그걸 복구하면서 뭐 위승 링크를 썼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이제 링크가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또 우회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경로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경로보다도 경로 비용이 더 큰, 거리가 디스턴스가 더 큰 이런 정보를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 라우터가 알려줬던 그런 경로 디스턴스보다 디스턴스가 더 이렇게 커졌으니까 당연히 자기 라우팅 테이블에 넥스트 오브 라우터는 동일하지만 디스턴스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만들고 나면은 라우팅 탭을 만들고 나면은 자기도 30초마다 이웃 라우터한테 계속 이렇게 이제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갖다 이제 공유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체 라우터가 라우팅 테이블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모든 목적지 네트워크까지의 경로 정보를 다 알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RIP가 문제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30초마다 평균 30초입니다. 평균 30초마다 디스턴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목적지 네트워크까지의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다 이렇게 계속 이웃 라우터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우팅 트래픽 발생량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특히 네트워크가 커지면은 그 메시지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가 엄청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트래픽이 뭐 말도 못하게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네트워크가 커지면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심지어는 업데이트 할 게 없더라도 혹시 업데이트 할 게 있는지를 뭐 계속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우트의 성능 저하에 지대한 그런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 성능에 상당히 이렇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초마다 이제 이웃 라우터들한테 전달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면은 내가 30초 있다가 또 이렇게 이웃 라우터한테 전달하고 이웃 라우터는 30초 있다 이웃 라우터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전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갱신된 정보를 전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갱신 정보의 전파 속도도 상당히 느리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뭔데 모든 링크 비용이 다 동일해. 다 1이에요. 근데 초창기에는 링크의 종류가 사실은 거의 모든 링크가 그러니까 종류가 이렇게 하나일 때 전화선을 쓰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링크의 길이만 다르고 링크의 길이에 따른 어떤 지연 시간은 뭐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링크가 뭐 종류가 무지 많잖아요. 기가빗 링크도 있고 패스트 이더넷 링크도 있고 무선 링크는 뭐 속도가 더 느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링크의 종류가 무지 많다고요. 위성 링크도 있고 전화선을 쓰는 링크도 있고 링크가 종류가 무지 많고 그 링크의 전송 속도가 다 다른 이런 환경에서 비용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죠? 나는 사실은 가능하면은 더 좋은 링크로 사실 라우팅을 해야 되잖아요. 더 빠른 속도가 빠른. 근데 이제 이게 모든 비용 1이면은 더 좋은 링크를 선택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차등화된 전송 속도에 따라서 더 좋은 전송 속도를 지원할 링크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방식의 라우팅이 사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런 RIP의 이제 문제점, 또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표준 프로토콜이 뭐냐면 OSPF인데 OSPF. SPF가 Shortest Path First라는 거네요. Shortest Path First. 여러분들 아마 알고리즘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짧은 경로를 이렇게 찾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shortest path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표준으로 만든 오픈 shortest path first 프로토콜이다 이런 의미인데 일단 이 OSPF에서는 링크의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모든 라우터들한테 이 링크 상태 정보를 이렇게 다 알려줘. 그렇게 모든 라우터들한테 알려주는 방식을 브로드캐스팅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브로드캐스팅.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라우터가 처음에 초기화됐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그 링크 상태 정보를 자기가 알아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다 이렇게 브로드캐스팅해서 모든 라우터들한테 다 알려주는 거죠. 모든 라우터들한테 다 알려준다는 게 인터넷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한테 다 알려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이 조직에서 관리하는 이 네트워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범위 내에 있는 라우터들한테 알려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AS, ISP 네트워크 내 오토노머스 시스템 내에 있는 라우터들한테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으로 다 알려준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30초마다 한 번씩 라우팅 정보를 갖다 교환하는 그런 RIP에 비해서 라우팅 테이블의 트래픽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트래픽 발생량이 적고 그러다 보면은 갱신 횟수도 훨씬 이렇게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방송 방식으로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이렇게 알리기 때문에 갱신 정보를 전파하는 속도도 상당히 이렇게 빠르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OSPF는 링크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가빗 링크면은 링크 비용이 뭐 얼마 10 근데 패스트 이더넷 100메가패스 이더넷이면은 그거에 뭐 10배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을 갖다 책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OSPF의 동작 과정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그 OSPF는 이웃 라우터들하고 이렇게 이제 일단 관계를 만들고 이웃 라우터들하고 관계가 설정이 되고 나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새로 알아낸 이런 링크 상태 정보 어떤 링크 상태 정보라는 거는 어떤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 라우터 연결된 링크들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라우터를 설정할 때 여기에는 어떤 네트워크 연결돼 있고 그 네트워크 연결된 링크의 종류가 뭐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라우터 설정할 때 봤지만은 라우터 설정할 때 이 라우터의 종류, 인터페이스의 종류, 패스트 이더넷인지 기가빗 이더넷인지 시리얼 링크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설정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네트워크 주소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기 때문에 링크 상태 정보를 자기가 다 알게 되는 거죠. 라우터 이렇게 초기화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링크 상태 정보를 패킷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패킷을 갖다 보통 LSP라고 그러는데 링크 스테이트 패킷 정보를 자기 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한테 브로드캐스팅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링크 상태 정보를 다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라우터는
링크 상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게 된다. 라우트는 어떤 라우트가 있고 라우트끼리는 어떤 링크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정보를 다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죠? 이 데이터베이스 링크 상태 정보를 이용해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돌려서 목적지 네트워크까지 가는데 목적지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라우트까지 가는데 최적 경로를 다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최적 경로 계산되면은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경로상의 다음 라우트가 뭔지를 당연히 알아낼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 경로의 비용도 알아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비교적 간단합니다. 근데 이 OSPF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이게 이제 그 어떤 링크 상태 정보를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거든요. 브로드캐스팅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네트워크가 좀 이렇게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상태 정보를 브로드캐스팅 하기 때문에 모든 라우터들한테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하기 때문에 이 라우팅 트래픽, 그 링크 상태 정보를 교환하는 이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 라우터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링크 상태 데이터베이스를 다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유지하는데도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가 커지면은 이 OSPF가 상당히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의 기관 내에서 말이죠. 하나의 기관을 우리가 AS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관리 기관을 오토노머스 시스템. 이 AS 내에 있는 이 라우터들이 이렇게 많으면은 그 라우터들을 이렇게 있잖아요.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 에리어로 나눠. 이 에리어 내에서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제 OSPF 라우팅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태 정보를 교환할 때 내부 라우팅, 에리어 내에 있는 라우터끼리만 주고받고 그 다음에 전체 상태 정보를 유지할 때도 에리어 내에 있는 링크 상태 정보를 유지하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에어리어와 에어리어를 연결하는 그런 백본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에어리어와 에어리어 간의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이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계층화를 시켰어요. 계층화를. 그래서 이 계층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그렇게 OSPF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OSPF는 그러니까 서로 OSPF가 링크 상태를 주고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면은 각 라우터는 라우터가 몇 개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라우터의 아이디들을 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라우터와 라우터 간에 라우터를 당연히 아이덴티파이를 다 그러니까 식별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링크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링크의 비용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때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각 라우터가 각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돌려서 라우팅 테이블을 이렇게 만드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라우터가 새로운 그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네트워크 링크 상태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링크 상태 정보를 다 또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에 다 알려주면은 새로운 링크 상태 정보가 반영된 그런 링크 상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각 라우터는 새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라우팅 테이블 전체 라우팅 테이블을 또 다시 또 이렇게 갱신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OSPF는 링크 종류가 다르고 그래서 전송 속도가 빠른 그런 어떤 링크들이 있으면은 라우터를 많은 수의 라우터를 거쳐 가더라도 그 라우터를 연결한 링크의 전송 속도가 빠르면은 빠르면은 그 많은 수의 라우터를 거쳐가는 그런 경로도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그 저기 링크의 속도에 따라서 링크 비용을
다르게 관리자가 다르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플렉스블하게, 그리고 현재와 같이 이렇게 링크의 종류가 많고 또 링크의 전송 속도가 다양한 이런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RIP보다는 OSPF가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RIP를 쓰는 경우는 아주 이렇게 이제 드물고요. OSPF 또는 OSPF하고 유사한 그런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을 라우트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가 또 라우팅 프로토콜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 알고리즘, 라우팅 방식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라우팅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그런 라우팅 알고리즘 또 라우팅 프로토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기존의 라우팅 프로토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라우팅 프로토콜 관련되는 챕터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강의한 것 중에 컴퓨터 네트워크 파트의 라우팅 프로토콜 동영상 강의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